오늘 법정 4개 단체랑 함께 노인복지 정책 간담회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최빈 사망연도란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문상을 가면 다 호상이라고 합니다. 80대 말 90대 초반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9, 여성은 83세인데 왜 최빈 사망 연도는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최빈 사망 연도는 대개 노화가 진행돼서 돌아가시는 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세 때 가장 많이 돌아가시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하고 최빈 사망 연도는 한 10년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근데 건강 수명, 행복 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는 한 71세 정도를 건강 수명, 행복 수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경제력과 건강이 뒷받침되는 나이이죠. 그러면 이러한 건강 수명, 행복 수명과 실제로 최빈 사망 연도하고는 한 20년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아마 세계에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 있는 나라치고는 가장 간극이 큰 나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복지, 노인 건강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화두를 다투는 이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발제에 기초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시의 장기 요양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요양병원에 가서 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이 늘 고향에 가야겠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요양병원 그 사람들 커뮤니티 센터에다가 서울역, 마산역 이렇게 그려놓고 중간에 기차를 그려놓고서 같이 집에 가는 여행을 하는 겁니다. 칙칙폭폭 그러면서 할아버지 서울역이에요. 출발하세요. 기차 타셔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산역 다 왔어요. 내리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어느 날 아침 9시면 되게 그 대소변을 가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커튼을 쳐놓고. 근데 그 시간에 요양보호사 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인이 밤새 기도문을 써봤다. 내가 어르신을 향해서 다가간 이 손에 교만함이 깃들지 않고 늘 친절함이 깃들게 하여 주소서. 뭐 이런 기도문을 쓴 걸 얘기하면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잘 안 된다고 함께 만들자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에는 아직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30년 전에 의사였고 간호원이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호칭부터 바꿔서 이제 간호사라고 해서 사회적 예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장기 요양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을 보다 전문화하고 고급화된 직종으로 이렇게 바꿔서 인식을 바꿔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전문가로서 예우를 받을 때 아마 우리 노인들을 향한 복지 서비스의 질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 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될 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곳, 가령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랄지 이런 요양보호사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재정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최저임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서 전원 해고 통지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때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사회서비스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장 시절에 그와 비슷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줄 때만 결국 우리가 복지국가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노인 학대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마 태백시 실버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쨌든 그 센터장께서는 늘 교육을 하고 노인 인권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럼에도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경우 그것을 갖다 제로 토러런스 그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이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금 현재 환경이랄지 재해랄지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분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어쨌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인 보안관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하자, 명예직으로 봉사직으로 도입을 하자 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빠른 시기에 한 15,000명 정도를 도입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러한 분야에서 보안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효능감을 함께 체험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억건강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직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치매 예비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기억건강학교를 만들어서 하여간 조기에 많이 발견하고 치매가 지연되도록 하는 좋은 제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이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대개는 정부의 공급형 일자리입니다.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가서 녹색 어머니들하고 2시간 정도 등교 지도를 하면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경로당 가서 식사 도우미 하면은 한 2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대개는 이런 정부 공급형 일자리입니다. 시장형 일자리라고 하면 대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택배 사업에 동원이 되게 한다든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형 일자리가 많이 공급돼서 이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루에 한 4시간이든 5시간이든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그 소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수입도 생기고 또 자기의 건강도 증진하는 그러한 시장형 일자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형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은 관계형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하든 식물하고 관계를 하든 동물하고 관계를 하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00만 마리에 심지어 강남에서는 애완견 호텔도 있어갖고 하룻밤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도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을 위한.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령 동물 관리사 교육을 받아갖고 경로당이랄지 아파트 경로당이랄지 혹은 집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동물하고 관계를 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저는 수입도 생기고 또 어르신들의 노화도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 흙에서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농원이라고 하는 것, 도시 농장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흙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지금 물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올려놓고 거기서 물과 LED만으로 농사를 지어서 단위 면적에서 수확량이 20배, 30배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앉아서 쪼그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엽채류를 단순히 따는 것이기 때문에 농토에서는 1년에 한 번을 따지만 여기서는 1년에 30번을 따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식물하고 관계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생님 자꾸 웃으시네요. 듣기 좋으세요?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언젠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생각을 한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건강학교 많이 만들어야 되고 기업건강학교 이전에 노인들이 자기 소일거리 갖고 자기 수입도 만들고 또 노화도 막고 또 늘 누군가와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와 관계를 함으로써 사실은 그 노화가 늦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상 예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낙상 하나가 결국은 바로 치매로 가게 한다든지 바로 사실은 그 회복불능한 병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노인 인권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요양병원에 가면은 치매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치매를 재촉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에 상한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대부분 우선적으로 노인 요양병원에 그 입원을 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사실은 병실에 혼자 들어놓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 소모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한두 군데 있었던 생각이 나는데 가짜 정거장이라는 것이 시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늘 집에 가고 싶어하고 어딘가 가고 싶어하니까 가짜 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여간 병실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그 세상 밖과 이 관계를 하게 하는 것이죠.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아예 마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CCTV가 그 마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갖다 늘 관찰하면서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마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이렇게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를 갖다 도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재갈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도외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늘 시스템적으로 구현되어야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치매의 그 촉진의 저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우선 그런 점에서라도 이 형평성 문제는 여유가 있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담회 정책 자료집을 보면서 참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우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가장 지속 가능한 국가는 노인이 건강한 국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노인 진료비는 무려 2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2배가 아니라 5년 이내에 2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예방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보다 하여간 노인 친화적, 수요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듣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영 회장님, 한국체가노인복지협회 김현훈 회장님, 그 다음에 제가 장기요양기관 정보협회 김경옥 회장님, 그렇게 추운 날씨에 전국 각지에서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